내가 정말 이 생기부로 학종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점들에서 많은 고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수시 6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에 좀 혼동이 있으시죠? 정말 학종을 몇 장 지원해야 될지, 교과를 몇 장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생기부로 학종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점들에서 많은 고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학종이라는 건 정성평가이죠. 그런데 학종이 정성평가라 하더라도 학종이라는 수시의 취지를 알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종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학종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수행평가 정말 빡셉니다. 정말 내신도 내신이고요. 여러분들 독서, 수행평가, 그 다음에 인성을 위해서 학교 임원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 힘든 거 너무 잘 알아요. 밤 새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우는 여학생을 한두 명 아는데, 어떤 여학생은, 와, 내가 고등학교 공부하러 왔지, 이 숙제하려고 고등학교 왔나라고 자괴감을 누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여학생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학종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수시 6장이 교과로 지원해? 그 너무 억울하잖아. 왜? 교과로 지원할 거라면 학교 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내신만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종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오늘 방송 주목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정성평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예체능도 보고 모든 과목을 다 보겠죠. 교과는 대학교마다 이제 반영하는 과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근데 뭐니 뭐니 정성평가 하더라도 그래도 지원하는 학과 밀접한 과목은 여러분들의 내신을 잘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전자전기를 희망한다라든지 그다음에 화생공을 희망한다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만약에 이공계열이라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 첫 번째가 수학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과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어, 국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과목이 뭔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목 이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경희대가 그 학생이 무슨 과인가 아무튼 이공계열 학생이었거든요.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이공계열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생기부 내신을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 1학년 때 사회 한국사 그런 거 3등급, 4등급 나왔습니다. 3등급, 4등급 나와서 그런데 이제 수학하고 과학에서는 근데 하고서 뭐 모두 1등급 나온 건 아니에요. 수학이 2등급도 있고 3등급 있고 이제 과학은 이제 그 물리원 이제 원은 이제 등급 나오잖아요. 자, 뭐 물리 뭐 1등급도 있고 화학도 1등급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의 자기 전공과 관련된 밀접한 과목에 내신은 좋으니까 그 학생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로 합격을 했습니다. 2.78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때 저한테 자랑스럽게 경희대 합격증하고 사진짜고 저한테 보는 학생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전공과 관련 과목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점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과 이수를 여러분들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자기가 어떤 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과목 하나를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불이익이 있을까라고 종종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생각하셔야 돼요. 건대, 경희대 모든 대학교들은 여러분들의 교과 이수를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 교과 이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투라든지 그다음에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라든지 그런 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물리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물리를 선택 안 하고 화학이나 생지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평가는 화생지 가지고 이 학생이 과연 전공에 어울리는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 그 학생이 다 그래 좋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원을 들으면 좋다 그거야. 하지만 물리투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원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의 역량 과연 어필할 수 있을까요? 설령 어필했다 하더라도 물리투까지 이수였던 학생의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 점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인데 저 물리가 필요해 그러면
공동교육 과정과 다 이용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리 원도 듣고, 물리 투도 들어, 그다음에 있잖아, 뭐, 고급 물리, 뭐, 물리 실험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교과 이수를 보여줄 때, 여러분들은, 아, 우리 대학교 와서도 충분히 학업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전공 적합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냐면 내신 따기 위해서 이 과목들을 회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내신 따기 위해서 이러한 과목을 회피하고 쉬운 과목을 선택했다. 이걸 평가자가 모를까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여러분이 좀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구나가 뒤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뭐 대부분 이제 물리투는 이제 선택을 많이 한 뒤에 수강자 수가 나오잖아요. 수강자 수가 어떤 학교는 60명이고 50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가자 생기부를 봤을 때 그 생기부에 수강자 수가 나와요. 그럼 수강자 수가 50명이야. 50명을 내신 따기 어렵다라는 거 평가자가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다행히 원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신 어떻게 해야 되냐? 금방 이제 학생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상경 계열 쪽 같은 경우 지나가기 희망합니다. 그러면 상경 계열에 희망하려면 당연히 무슨 능력이 좋아야 되죠? 네, 수학 역량이 좋아야 되고, 영어 역량이 좋아야 돼. 왜? 어차피 상경 계열의 인문 계열을 하더라도 수학적인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수학적 역량이 안 좋은 솔직히 그 학생이 학종을 지원한다라는 건 약간 다소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전공 관련 과목 내신 있죠. 예를 들어서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중요한 과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 내신하고 그다음에 전체 내신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전체 내신과 전공 관련 내신과 이렇게 딱 있을 때 전공 관련 내신이 전체 과목 내신으로 떨어지면 이건 솔직히 학종으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건 솔직히 여러분의 생각에도 불리하겠죠. 최소 전체 내신과 평등하던가 아니면 전체 내신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과목의 전체 내신보다는 올라갈 때 학종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체 내신이 예를 들어서 뭐 예체능이라든지 막 암기과 특히 뭐 암기과 중국어 한문 같은 경우 막 6등급, 7등급, 5등급 나오면 될까 안 되게 안 되겠죠. 왜? 전공 관련 과목만 좋고 나머지 과목이 형편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할까? 평가하자는 학업에 대한 충실도 학교에 대한 충실성이 없구나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학종은 모든 과목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만 판단하면 될까? 내신만 좋으면 판단하면 될까? 아니죠. 뭘 판단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과세특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평가자는 내신 등급만 보고요.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A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이 2등급, B 고등학교 학생이 2등급, C 고등학교 학생은 2등급, 이 학생 똑같이 2등급으로 대학교는 보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과세특을 본다라는, 왜 과세특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이 학생은 정말 2등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업 역량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그런 과세특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이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공부를 많이 좀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세특에서 이제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런 점들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과세특의 두 가지를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종에서 유리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내신만큼 그래도 과세특에 받쳐줘야 됩니다. 내신이 1등급이면 1등급만큼의 학업 역량이 나와야 돼요. 뭐 어떤 보고서 주제라든지, 주제만 봐도 알잖아. 왜냐하면 저도 알아요. 보고서 주제를 보면 그 주제가 3등급, 4등급 학생들도 쓰는 주제들을 1등급이 그 학생들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해준다? 이건 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 맞춰서 유지해줘. 근데 반면에 내신이 한 4등급, 뭐 5등급인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내신에 받쳐줘야 되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보고서 작성했는데, 내신이 안 좋다? 이건 조금 아이러닉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기 내신은 3등급이라고 해서 딱 3등급을 맞춰주는 보고서 수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도 3등급 위에 정도 그래도 역량을 커버할 수 있는 거, 그 역량을 진로 역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과세특으로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은 평가자도 인정한다라는 점, 수긍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제발 제가 과세특을 보면서 수업 내용만 나열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이제 뭐 미적분의 무슨 개념 배우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생활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이런 기록들이 있고 뭐 반면에 뭐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국어는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뭐 하는 게 많잖아요. 이처럼 단순히 수업에서 어떤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 어떤 걸 했다라는 것보다는 그게 학교 활동만 나온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세특에서 평가자가 보고 싶은 건 뭘 보고 싶어 한 거죠? 수업 내용을 보고 싶어 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역량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역량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항상 그래요.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점검해보라. 학교에서 보여줄 때 학교 활동보다 활동 이후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결론이 나 있는지 그 점을 제가 꼭 체크하고 여러분의 역량으로 결론이 나 있지 않다면 역량을 부과시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학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만 여러분들이 점검하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몰라서 지금 무한장을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점만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도,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생각을 다 보셔가지고, 아, 내가 학종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3 열심히 했는데, 교과로 가는 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종으로 가능성을 최대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